자, 서울 1964년 겨울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관에서 잠든 다음날 나와 아니 사내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여관을 빠져나 헤어지는 부분으로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나와 아니 있고요. 이제 여관에서 사내가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 여관을 빠져나와 헤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타난 게 바로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무감각한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달라 한번 볼게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죽어. 이 뭐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쵸? 아니 내게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자, 나는 말했다. 자, 이거는요. 역시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나가 이 역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냥 따라한 거예요. 말을. 자,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부분이요. 응? 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보다 개인의 편안함을 더 중시하는 현대 도시인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와요.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뺐다. 개미 한 마리가, 자, 개미 매우 중요합니다.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드렸다. 자, 내 발을 붙잡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개미가. 그래서 이 개미는 첫 번째 뭐냐면 양심이에요. 두 번째 또는 죽은 사내의 분신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나달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나달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한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했습니다. 자, 쌀한눈이 이제 내리고 있었다.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한방눈이 아니라 쌀한눈이에요. 그 진눈깨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암울한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쌀한눈이 내리면 막 옷 다 젖고요. 비도 아니고 애매해. 그쵸? 자, 난 그 사람이 죽으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자,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기조sem을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이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뭐예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오늘 어떡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되죠. 밤새 이야기하고 아 그러냐 공감해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요. 할 수 없죠. 동조합니다.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 역시 나도요. 이 나도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너도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실제로 이거는 너무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관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란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자,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요. 몰랐다고. 자, 몰랐다고 이야기한 거는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약을 호주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나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위로 올릴게요. 또 중요한 부분이라 위로 올려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양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울였다. 두려워집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자, 뭐냐면 이 안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안이라는 인물이 자, 사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독감과 허무함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변화의 시작되는 모습.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한숨을 쉬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그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너무 늙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거야. 나이가 그냥 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사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희망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깨달음이야. 우린 겨우 25살입니다. 라는 말했다. 자, 25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나이다라는 거야. 하여튼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 말했다. 자, 여기서 해줍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왼쪽에 보면 네모가 하나 있는데 위에 네모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개미에 대해서. 자, 밑에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와 아내 태도를 통해 드러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죠. 자, 사내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나와 아내에게는 밋밋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루되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할 일로 여겨질 따름이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작가는 두 사람의 생각 결국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은 온전히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가 왜 안 나올까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작품 연구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 1964년 겨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나고요. 처음에가 그 다음에 사내, 그 다음에 아니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사내가 있는데 나는 동정을 약간 보이죠. 같이 함께 있읍시다. 내 아는 냉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는 둘 다 소통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밑에 세 사람이 함께한 공간적 의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사람이 함께한 공간. 자, 선술집이라고 이야기한 건, 자, 우연적이며 임시적인 공간이다라는 거. 선술집은 길거리에 임시로 하는 장소로 1960년대의 바로 안정되지 못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1960년대. 자, 길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물들이 목적지를 상실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자, 목적지를 상실한 모습을 인식하는 공간이래요. 또한 각종 광고 묘사를 통해 자본주의 소비 지향적인 삶. 자, 광고 묘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소비 지향적인 삶. 그리고 거지의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현대인의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중국 요리집으로 이동을 하죠. 칸막이를 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자, 지금 보면 작은 공간인데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인간관계의 한계성을 부각하고 있고요. 자, 화재 현장으로 가죠. 불타고 있는 건물 가까이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통해 철저하게 도시적인 바로 개인주의와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 여관은 매우 중요하죠. 속밖의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등을 거짓으로 기입을 합니다. 여관은 이를 묵인하고요. 또 각자 바로 박힌 방에 들어갑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 바로 현대인의 익명성,
소통의 단절,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 밑에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1964년이라는 겨울에 1964년 겨울이라는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64년이며, 자, 지금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 1964년, 공간적 배경은 서울, 계절적 배경은 겨울.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작가가 이렇게 구체적인 배경을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자, 구체적인 배경이죠. 바로 당시의 사회 현실과 관련입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1964년 도시겨울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사회 현실로 인해, 자, 뭐냐면, 정치적으로 혼란한 사회 현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우울하고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의 작품에서 혹독하고 차디찬 계절인 겨울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60년대는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61년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자유를 박탈한 채 우울하고 하는 이 군부 독재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6.25 전쟁으로 인한 이 전쟁의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정치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국토가 거의 전쟁 때문에 거의 다 망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그런 기반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암울하고 우울한 전쟁으로 인한 그런 그 우울함이라든지 암울함의 그 몸에 배이게 됐고 사회적으로 그 현상 때문에 몸에 배이게 됐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서울 1964년 겨울이었습니다.